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는 미국산 장비를 팔지 않겠다던 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유예를 얻었었죠. 미국이 이번엔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기술 수준 상한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의 상한을 설정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And it'll depend on what the Chinese are doing too. But we are in deep dialogue with the companies around that.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장비 수출을 금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동안 예외를 뒀습니다. 다만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앞으로 중국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의 고삐를 더욱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ahead. They want the technology to improve their military capability. And export controls, narrowly defined, are designed to make sure they don't get these chips.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돈 50조 원 규모의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는 연구개발센터 건설 계획을 각각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공장을 원활히 운영하면서 미국 측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법인데 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서 한국 기업들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정세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공장 외에도 미국에 10여 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도 상반기 미국 공장 부지 선정에 나서는 등 1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이 같은 공격적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2,800억 달러, 우리 돈 약 354조 원이 지원되고 설비 투자 비용의 25%만큼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기업은 미국이 정한 우려 국가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법에 담겼습니다. 생산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미 소요되었고 또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안에 반도체법의 세부 실행 지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최대한 예외 인정을 받고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 중입니다. 기업들은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재 수준 이상의 제품을 만들지 않고 하이레벨 제품은 우리나라나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미중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해법이 우리 반도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동맹이란 믿음 따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득과 손실을 따져서 맺어지는 것이 동맹이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일이 요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조합은 어딘가 많이 어색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와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이 손을 잡은 겁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한국의 득실은 어떤지까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철환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미국하고 중국 외교 안보 쪽에서는 그렇게 싸우면서 결국 돈 되는 거 앞에서는 그냥 합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그다음에 중국의 배터리 회사인 CATL이 합체를 하는 가장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둘이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합친다는 거예요? 현재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지분 100%를 다 소유하고 예. 배터리 회사인 CATL이 기술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지분은 100% 포드가 다 가져가면서 중국은 기술을 다 내준다? 이게 글쎄 뭐 중국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이런 계약 안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면 계약이 있지 않을까요? 이면 계약보다는요. CATL 입장에서도 그 합차 회사의 지분을 100% 미국에 준다 하더라도 얻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은 그 보시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은 합자를 할 때 50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네. 포드와 CATL은 100대 0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우리나라가 합자를 신규로 하려고 할 때 예. 그 진출 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CATL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의도를 하고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의 한 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을 또 밀어낼 수 있는 네, 뭔가 어떻게 어떤 보면은 전략적인 방법이 될 거다. 먼저 나가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이제 밀어내고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네. 아주 중요한 포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미국이 지금 뭐 중국산 소재도 쓰지 말아라, 장비도 쓰지 마라, 부품도 쓰지 마라 하면서 그 인플레 감축법, 이 네. IRA라는 거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보통들 IRA를 자꾸 탈중국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IRA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조업의 미국을 부흥시키겠다는 그 의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배터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후진국인 미국이 선진국인 중국을 당겨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진국, 선진국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시장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중국 기업의 국가 합산이 60%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한국 기업은 20% 좀 넘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일본도 있습니다만 없는 나라가 있죠. 미국이요. 미국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보셨을 때 그 미국이 없다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배터리에 관한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과 모두 네. 당겨와서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바로 예. IRA 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IRA 법안에는 뭐 소재, 부품, 장비 쓰지 말라고 했지 기술을 쓰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 우회해서 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물 규정이라든지 부품 규정은 있습니다만 기술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혹자분들은 자꾸 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중국이 IRA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뚫어낸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건 꼼수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IRA의 취지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이기 때문에 배터리 선진국인 중국도 또한 네. 미국에 와서 미국 기업이 돼서 사업을 하라는 그 취지에 중국이 따른 것이죠. 예. 그럼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서 그 배터리 시장 먹으려고 그렇게 많은 돈 들여가면서 뭐 공장도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포드가 SK온하고 또 협력을 하고 있는 주요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럼 네. 우리만 뒤통수 맞은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합자를 할 때 50대 50으로 합자를 했고 그 중국의 CATL은 전향적으로 포드한테 100%를 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점인가 하면은 네. 향후에 신규 합자를 할 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이 미국과 합자를 할 때 50대 50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서 그렇죠. 진출이 불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ATL이 외통수를 뒀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SK온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자회사, 그러니까 포드하고 합작하고 있는 자회사에 한 2조 원 넘는 돈을 뭐 네. 추가로 예, 자본을 투입을 하기로 했다. 네. 이런 게 다 어떤 이 포드와 그 중국의 그 합자 여기에 좀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원래 중국이 안 나올 것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하다가 중국이 이제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진다 하더라도 이미 진출해 있는
엔솔이라든지 네. SK온 같은 경우에 합자사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포드가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 중국 CATL의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 CATL의 배터리 기술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나라 기술을 보통 이야기할 때 여기 차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기술은 니켈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고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가 우리나라형.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LFP라고 되어 있는 게 중국의 기술인데 철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입니다. 네. 근데 이 두 기술을 봤을 때 혹자들은 철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인 LFP가 저가 기술이고 질이 떨어지는 기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배터리의 소비 양상과 양태가 바뀜에 따라서 지금 대량 소비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래 모바일 IT일 때는 코발트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였고요. 예.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와 ESS로 가면서 1차적으로 니켈 기반이 두각을 보였었고 그 ESS라는 거는 전기 저장 장치. 예, 전기 에너지 네. 저장 장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대량 소비의 시대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철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이고 이게 바로 예. CATL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대량 소비 시대에서는 이런 가격 경쟁력이 앞선 업체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자원 부존량이라든지 가체 매장량 같은 걸 봤을 때 네. 아무래도 니켈보다는 철 쪽이 확실히 많이 있거든요. 가체 매장량, 그러니까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이 예. 또 철 기반이 훨씬 매장량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이런 NCM 배터리는 앞으로 그럼 LFP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좀 시장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두 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 그 중국에서 주력하고 있는 철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인 예. LFP는 보통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그 중저가형이나 저가형 차량에 적합하고 네.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쪽에 적합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니켈 기반의 3원계 시스템들은 예. 좀 고성능이라든지 고가라든지 또 네. 특히 그 트레일러 같은 계열은 우리나라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니켈 기반의 2차 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LFP 배터리의 가장 취약한 점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이게 주행 거리가 NCM에 비해서 좀 짧다라는 거. 그게 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취약한 단점 아닐까요? 그 같은 무게나 같은 부피를 채용을 했을 때 짧긴 합니다만 기존의 초창기의 LFP 기술을 가지고는 자동차에 장착을 하더라도 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주행거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철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의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약자로 CTP 혹은 CTC라고 부르는 신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예. 전지 기술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 CTP, CTC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셀투팩, 셀2팩과 셀2 셰시 혹은 네. 셀2 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니켈 기반의 3원계 2차 전지는 네. 그 파우치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듈이 없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셀, 모듈, 그다음에 팩으로 갈 때 예. 모듈 없이 바로 셀에서 팩으로 간다고 해서 셀2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없애고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셀 에너지 밀도는 철 기반의 LFP가 떨어지지만 네. 그 CTP와 CTC 기술을 채용을 하면서 팩 에너지 밀도가 충분히 쓸만한 예.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CATL이 이런 어떤 가격 경쟁력, 원가 절감 이런 거 앞세워서 좀 치킨 게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보도가 안 그래도 어젠가 그제 나왔었는데 네. 그 CATL이 자사의 LFP라든지 배터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하나요. 예. 10에서 20% 정도의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언 자체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러한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은 이제 보조금이 점점 사라질 것이거든요. 보조금이 없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는 기술 집약이었으니까 우리가 강세였지만 이 배터리는 자원 집약이라 자원 빈국인 우리로서는 뭔가 좀 플랜 B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것 좀 제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어떤 배터리 업체에 대한 제언? 일단 지금 치킨 게임이 시작된 상황에서 주도권을 지금 중국이 잡고 있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몇 초라든지 몇 분 사이에 단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점점 밀릴 것은 확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네. 오히려 재건 플랜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교수님의 관점이 2차 전지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ETY 박철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